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중적분법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중적분법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죠. 처짐을 구하는 방법인데 모멘트를 이용해서 카파를 구해요. EI로 나누면 됩니다. 그 카파를 가지고 적분해서 세타, 그 다음 적분해서 Y를 구하면 된다. 근데 이때 적분상수가 C1, C2가 생긴다. 그럼 적분상수를 어떻게 구하냐? 경계조건 또는 연속조건을 써서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거를 한번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일단 핀지지와 롤러지지가 있는 볼을 제가 하나 그려왔죠? 그리고 여기에 3kN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반력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롤러지지점에 2가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처짐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 처짐 곡선 핀지지, 롤러지지 여기 처짐 0이고 요런 식으로 아마 생기겠죠? 그 방정식을 구하고요. B에서 처짐을 실제로 구해보려. 자, 이 점이 도대체 얼마나 내려갈까? 이 Y값을 실제로 구해보라는 거고, 그때 EI는 일정하대요. 문제에 따라서 이 탄성계수와 이 I, 관성 모멘트를 직접 줄 수도 있고요, 문제에서. 이것처럼 그냥 EI는 일정하니까 너 모멘트 구해가지고 그냥 EI 나눠서 이 식을 들고 다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중적분법을 이용해서 처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중적분법은 모멘트를 이용해서 카파를 구하고 얘를 2번 적분해서 처짐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반력을 바로 구해왔지만 반력이 까다로운 경우는 반력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모멘트가 B점을 기준으로 식이 바뀔 거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빠르게 전단력 그래프 그려오면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바뀌게 돼요. 이건 여러분이 SFD, BMD 학습을 통해서 해야 하는 내용이고,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구해볼게요. 일단 요 A점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X축 방향을 요렇게 제가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때 MX를 구할 건데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바뀔 거니까 범위를 일단 0에서 2 사이로 제가 해줄게요. 이따가 2에서 3 사이도 따로 구해야 됩니다. 2m 지점에서 3m 지점까지 모멘트는 따로 구할 거고, 지금 먼저 0에서 2까지 모멘트 X를 구하겠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전 좀 복잡해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할게요. 자, 모멘트 X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유물체도를 따오는 거죠. 여기에 A점. 자, 어떤 자유물체도냐? A지점에서 X만큼 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볼을 그냥 일단 따와요. 요렇게 있겠죠?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 X, 즉 얘 있죠? 얘 MX,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림에다가 일단 힘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힘이 여기 1이 있죠? 그래서 일단 반력 여기다가 1 체크를 해주고, 사실 이 부분에 전단력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단력을 제가 평행 방정식에 안 넣을 거기 때문에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X가 되겠죠? 자, 그럼 평행 방정식 시그마 M 이 점을 라지 X점이라고 잡으면은 모멘트 라지 X는 0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그럼 자, 이 모멘트 X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감아보게 되면은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M X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힘 1kN이 일으키는 힘은 요렇게 1, 그 다음에 거리가 X니까 1 곱하기 X 해서 모멘트는 X인데 부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아마도 되겠네요. 모멘트 X는 그냥 X가 됩니다. 0에서 2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X값, 즉 A에서부터 X를 구할 건데, 딱 잘랐을 때 거기서의 MX 값은 그냥 X가 나오는 거예요. 평행 방정식 써보면은. 그리고 그 X는 0에서 2 사이다. 모멘트 X가 X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카파죠. 카파는 뭔가요? 카파는 EI분의 X가 될 겁니다. 모멘트 얘가 X고, 그 다음에 EI로 나눠주면 제가 공유 카파가 나온다고 했죠. 아, 얘가 카파고, 그럼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1번 모멘트 X 구하는 거. 자, 2번 세타 X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이 카파를 여러분이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 자, 여기 오른쪽에다 씁시다. 인테그랄 EI분의 X dx가 되겠죠? 그럼 얘 적분하면요, EI를 먼저 밖으로 뺀 다음에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1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나중에도 쓸 거니까 형광펜 이렇게 쭉 쳐주고, 자, 그 다음 3번 세타 x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처짐 yx는 어떻게 되죠? 얘는 요거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되죠. 그럼 그냥 바로 적분해 볼게요. 일단 2i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 있고, 그럼 6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c1x 플러스 c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형광펜으로 한번 쳐줄게요. 이렇게 해서 0에서 2까지 모멘트 x를 딱 구한 다음에 카파 구하고 세타 구하고 y 처짐을 구한 겁니다. 적분상수가 이렇게 c1, c2가 남아있죠. 자, 이 적분상수 이제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갈게요. 자, 적분상수 처리하는 법 두 개 있었어요. 경계조건과 연속조건인데, 자, 경계조건이 뭐예요? 지지점에서의 처짐각을 보는 거고, 연속조건은 딱 여기 하중을 경계로 양옆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경계조건을 보는 걸까요? 연속조건을 보는 걸까요? 경계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 핀 지점의 처짐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y는 x, 이 처짐 구한 식에다가 x 0, 0 넣고 y가 0이다 해서 적분상수 C2를 구하면 쉬울 것 같고, 자, 두 번째 연속 조건을 쓸 수 없는 이유는 걔는 이 하중을 중심으로 1번식과 2번식을 구해와야 돼요. 구한 뒤 그 다음 A점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중간값. 그러면 1번, 2번을 먼저 다 구해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요 3kN을 하중 중심으로 왼쪽식만 구해왔죠. 0에서 2까지. 그래서 아직 연속 조건을 쓸 수 없습니다. 연속 조건을 쓰려면 이 오른쪽에 대한 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좀 나중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식까지 다 구한 다음에. 근데 지금은 여기밖에 모르니까 일단 경계 조건, 이 핀에서의 처짐이 0이다.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돼요. 그럼 x에 0 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c1x에 0 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그러면 2i분의 c2가 yx, 즉 처짐이 0이니까 그럼 c2는 0이 나오겠죠? c2는 바로 0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타 x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 예제를 들 때 이런 고정지지를 들어왔죠. 근데 제가 이 적분상수, 이 고정지지에 대해서 적분상수 C1을 처리할 때는 이 처짐각 있는 데다가 x에 0, 0 넣었을 때 세타가 0 나온다라고 해서 구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정 지지점에서 처짐각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핀 지지는 처짐 곡선을 딱 그렸을 때 처짐각이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다 0 놓고 세타가 0이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게 고정 지지랑 가장 큰 차이고, 핀 지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지금 처리할 수 있고, 더 처리, 즉 C1을 처리하고 싶다면 다른 정보를 줘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자, 그렇다면 다음 0에서 2까지 일단 모멘트 x를 구했죠. 근데 처진곡선 방정식 전체를 다 구해야 하니까 BC에 대해서도 모멘트를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를 이렇게 다시 x축으로 잡고 여기가 1, 여기가 2인 상태에서 A점 시작, x가 이번에는 요 B점을 넘어간 요렇게 자유물체도를 딱 잘라서 모멘트 x를 구하셔야 합니다. 요 부분을. 자, 근데 여기 x만큼 온 지점의 자유물체도를 잘라가지고 모멘트를 구하는 거랑 요 남은 빈 공간 있죠? 여기. 얘의 자유물체도를 잘라서 구한 모멘트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렸다 지워보면은 여기를 탁 잘라요. 그래서 이 긴 볼을 자유물체도로 잘라오든가 아니면 여기 짧은 형태 자유물체도를 잘라오든가 어차피 얘 모멘트 x 값이랑 얘 모멘트 x 값은 똑같을 겁니다. 얘와 얘는. 당연하죠. 원래는 같은 지점이니까 굽힌 모멘트가 똑같아야 하는데 보세요. 얘를 자를까요? 얘를 자를까요? 아마 얘를 자르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그건 왜요? 이 볼을 따오는 순간 힘이 하나, 둘, 벌써 두 개가 생겨가지고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 짧은 걸 딱 떼우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이 2kN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떼우는 게 계산이 매우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자유물체도를 따올 거고 이번에는 x가 2에서 3 사이일 때 요렇게 갔을 때 이 지점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할 거다. 그래서 2에서 3이고 나는 짧은 자유물체도를 딱 떼와서 그릴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렇게 2kN이 작용을 할 거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모멘트 x는 요렇게 작용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일까요? 요 길이. 우리가
이렇게 x만큼 온 지점을 딱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전체 길이가 2 더하기 1, 3m니까 3 빼기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3 빼기 x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이번에도 여기를 x점이라고 해보고 모멘트 구해야 되죠? 시그마 mx는 0 이걸 구하시면요. 자, 이 점에서 모멘트 잡을 건데, 자, 이 mx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손가락 여러분이 써보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빼기 mx 그 다음에 플러스 힘 이거밖에 없죠. 2 곱하기 거리는 3 빼기 x 그 다음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겠네요. 그래서 크기는 2, 3 빼기 x가 될 겁니다. 이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쉽죠? 모멘트 x는요 2, 3 빼기 x예요. 뭐 굳이 풀어 써보면 6 빼기 2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카파는 어떻게 되죠? 카파는 그냥 2i로 나누면 되니까 얘 그냥 2i로 나누면 돼요. 2i분의 6 빼기 2x라고 합시다. 이제부터는 쉽죠? 2번. 자, 세타 x는 뭐예요? 그냥 열심히 적분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2i분의 6 빼기 2x dx다. 자, 이거 뭐 2i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아까 C1, C2까지 썼으니까 C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분할 때 이 적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썼던 그냥 뭐 적분 자신만의 스킬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이제 혹시 여러분이 대학교 때 무슨 수치 적분 같은 걸 배웠다면 뭐 그런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기본적인 적분 스킬밖에 없다. 그때 그나마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요, 이 2i를 밖으로 뺀 다음에 이 6 빼기 2x만 좀 적분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2i분의 6 빼기 2i분의 2x를 그냥 적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i분의 6x 빼기 2i분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2i들을 계속 쓰면은 식이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한 번에 빼고 얘만 적분해서 쭉 써주는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적분 스킬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렇게라도 계산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적분상수 C3를 가지고 세타 x는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세 번째 yx는요? 그냥 이것도 당연히 적분하시면 되겠죠? 얘 먼저 형광펜을 좀 쳐주고 얘 열심히 적분하면은 제가 2i를 먼저 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c3x 플러스 c4. 자, 이렇게 됩니다. 와우, 계산이 길죠? 자, 여기에 이제 적분상수 c3, c4가 있죠? 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얻었던 결과 세타 x 처짐 x, 그 다음 세타 x yx 0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거를 식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결론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적분상수만 처리하면 되는데 C1, C2, C3, C4 중에 C2는 이미 처리를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 핀 지점에서 처짐이 0이다. 그래서 x에 0 넣으면은 C2가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1, C3, C4를 처리할 건데 경계 조건과 연속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경계 조건을 좀 먼저 써보면 A점에서 처짐 0인 건 썼으니까 이번엔 C점에서 처짐이 0인 걸 써봅시다. 롤러점에서 처짐 0. 그러면은 여러분 X는 3일 때 처짐 Y가 0이 나와야 한다는 거 알겠나요? 그건 왜냐? 제가 X축을 요렇게 잡았었잖아요. A를 원점으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X는 3 떨어진 지점, 즉 3m 간 지점이 롤러가 있는 C 지점이고 거기에서 Y값, 즉 처짐은 당연히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X는 3을 넣으면 Y는 0이 나와야 되는데 X는 3일 때는 2에서 3 사이 방정식인 이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 3을 넣으면 y가 0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복잡하죠? 하지만 이 정도 식은 이제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y가 0이어야 되니까 1번 롤러 처짐이 0인 걸 이용하면요. 자, 0을 써요. 지금 y가 0일 테니까. 그 다음에 2i분의 1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제 식에 쓰지 않을게요. 여기가 0이면 2i는 그냥 뭐 상관없이 얘만 0이면 되는 거죠. 그 x에 3 넣어요. 그러면 3의 세제곱 27이니까 여기는 빼기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9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는 27이 되겠네요. 그럼 둘이 해서 18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3c3 플러스 c4. 이게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0이니까 뭐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고 식을 딱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c3 더하기 c4는 빼기 28이다. 자, 일단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건 처리 못하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연속 조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1번은 경계 조건이었고 이제 연속 조건인데 연속 조건은 뭐예요? 이 하중이 있는 데를 경계점으로 요 좌우의 세타와 처짐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B 지점의 세타, 즉 처짐각을 생각해 보면은 B 지점의 세타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식 있죠? 이 식에다가 x는 2를 넣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세타 x는 이 식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x는 2를 넣거나 또는 2에서 3까지는 이 식이 되니까 여기에다 x는 2를 넣어도 어차피 둘 다 세타 b가 나와야 해요. 납득이 되시죠? 0에서 2까지 이 식, 2에서 3까지 이 식. 그러면 2에서는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연속 조건입니다. 2m 지점, 즉 하중이 있는 2m 지점 경계로 좌우 세타가 같아야 된다면 자 여기에 2를 넣으면은 이게 4가 되고 자 하면은 2 플러스 C1이죠. 자 2i분의 1과 2i분의 1은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럼 2 플러스 C1 그거는 여기에 2를 넣은 거. 자 여기에 2 넣으면 빼기 4 여기에 2 넣으면은 플러스 12 가지고 8이죠. 8 플러스 C3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뭐 얘 다시 정리하면은 C1 빼기 C3는 6이 되겠죠. 자 근데 자 얘는 어떤 걸 이용을 한 거냐? 세타 B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걸 이용을 한 겁니다. 어떤 식에 넣든 세타 B는 동일해야 한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 할 거냐? 세 번째 식에는요 YB 동일을 할 겁니다. 이제는 이건 유추가 가능하시죠? B점에서의 처짐은 요 0에서 2까지 YX 여기다가 X는 1을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 2에서 3에 있는 YX 여기다가 X는 1을 넣거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 넣어볼까요? 똑같이 2i분의 1, 2i분의 1은 어차피 양옆이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식들만 계산을 하면은 여기 2 넣으면은 6분의 8 플러스 2C1이 될 겁니다. 6분의 8이니까 3분의 4라고 쓰고 자 얘는 뭐랑 똑같냐? 여기에 2를 넣은 거 빼기 3분의 8이죠.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2C3 플러스 C4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될 겁니다. 얘도 연속 조건에 해당을 하고 뭐 이거 조금씩 간단히 해보면은 C1, C3 이렇게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 식들만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지수 3개에다가 식이 3개니까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계산기에다가 넣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뭐 얘와 얘 연립해가지고 C1 여기다 넣으면요 이렇게 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그냥 더하면 바로 C3가 나오겠네요. 그럼 더하면 얘 사라지고 빼기 C3 3C3니까 2C3는 빼기 16 그럼 C3는 빼기 8이 나오겠네요. 그럼 바로바로 계산되죠. 그럼 C4는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8 그럼 C4가 그럼 6이어야겠네요. 그럼 C4는 6 C3가 빼기 8이니까 여기에 넣으면은 빼기 8 그럼 C1이 빼기 2가 나오겠네요. 뭐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적분상수를 지금 딱 구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처진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답을 제가 이제 다 적진 않겠지만 요 C1에다가 요 마이너스 2 얘를 넣어주시면 되고 C2는 0이니까 상관없고요. C3에는 여기 있는 빼기 8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C3 그 다음 C4는 6 써가지고 이 식을 작성을 딱 써주면은 지금 처진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B에서 처짐을 구하래요. B에서 처짐 어떻게 구해요? B는요 X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X는 이 지점입니다. 그럼 2 넣어주면 되죠. 뭐 여기다 넣든 상관없는데 얘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X는 2 넣으면 6분의 8 플러스 C1이 뭐였죠? C1은 빼기 2였습니다. 빼기 4가 되겠네요. X에 2를 넣었으니까 빼기 3, 2i분의 8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YB 즉 B에서의 처짐이고 자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 예전에 미분 방정식을 제가 보여드릴 때 여기를 이제 Y축으로 잡고 구했었어요. 아니면 처짐은 제가 윗방향이 양수 아랫방향이 마이너스로 저는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처짐량 즉 절대값 수치 요게 3, 2i분의 8이 쳐졌고 마이너스니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쳐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이게 윗방향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뭐 마이너스는 그런 얘기고 값은 3, 2i분의 8이다. 뭐 계산을 잘했다면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중적분법을 하시면 되고 보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아주 복잡해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중적분 문제 많이 풀어봐 주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